한국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나라, 한국이 어려울 때 돌아섰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외환위기가 국가 부도,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비책 중 강력한 제도가 통화스와프라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통화를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국가 간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금융위기 시 상대국의 통화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외환위기 시 국제적인 기금인 IMF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은 경제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통화스와프는 이러한 부담 없이 외화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외화 보유액으로 불리면서 환율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경제적인 위기를 겪으며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1997년 외환위기는 금 모으기로도 알려졌던 대표적인 위기였습니다. 당시 외환위기는 정부의 안일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및 쉽게 단기 부채를 빌려주었던 금융 환경도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1991년 391억 달러 외채는 1997년 1208억 달러로 3배가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태국 바트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폭락하면서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가 시작됐고 우리나라까지 단기 자금 상환이 요구되면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일본의 단기 외채 회수가 한국의 IMF 행에 결정타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 대외 부채 중 절반 정도가 일본이었는데 외환위기가 감지되자 일본 자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는 한보그룹, 우성그룹 등이 부도가 났고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등 줄줄이 대기업들의 부도 소식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11월 5일 한국 가용 외환은 20억 달러로 곤두박질 치게 되면서 결국 11월 21일 정부는 IMF 구제 금융 신청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외환 보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시작되면서 외환 확충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주요 나라들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는데 가장 먼저 체결한 나라는 일본으로 2001년 20억 달러에 이어서 2011년 700억 달러까지 확대했습니다. 미국과는 300억 달러, 중국과는 560억 달러까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의 안정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3년 만인 2000년 12월 4일 IMF 차관을 완전히 벗어났고 2001년 8월 23일 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상환 IMF 관리체계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오방이라고 삼겠던 미국은 2010년 한국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화스와프 계약을 종료했고 이후 일본도 2015년 2월 종료하게 됐습니다. 특히 일본은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문제를 문제 삼으며 축소하더니 급기야 2015년 2월 최종적으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종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연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약 11조 2천억 원, 호주 9조 원, 말레이시아 5조 원, 인도네시아 10조 원, 아랍에미리트 6조 2천억, 중국과는 약 65조 원 규모로 체결하게 됐습니다. 특히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의 무기한 계약은 쾌거가 아닐 수 없고 지주통화국인 스위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도 든든한 경제 안전판이 됐습니다. 기축통화란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는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가 기축통화국입니다. 이들 6개 주요 기축통화국들 사이에는 정하지 않은 무기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간접적인 통화스와프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 한국은 통화스와프 3,844억 달러, 약 450조 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통화스와프는 단순히 경제협력의 의미 외에 국가 간 협정, 역사, 안보 등 국제적 현안들과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2010년 협정 만료 후 미국과는 연장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태이며 일본과도 2015년 종료 후 정치, 역사적인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일본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등 경제협력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뭔가 은혜를 베푼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은
위 자료 화면과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통화스와프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방국인 미국의 변화된 태도와 늘 한국을 위협하고 이용하려 드는 일본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위해서 기존 국가들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및 확대는 물론이고 보다 확실한 경제 안정을 위한 외환 보유액 축적과 해외 자금 관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스터 돌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